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새 젊은 친구들 왜 돈을 모아봐라고 하면 해보지도 않으면서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그럼 어떡하겠다는 건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실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읍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돈을 제대로 모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 통장에 한 5천만 원 이상 가진 분들이 없을 거예요. 물론 5천만 원 이상 가진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뭐 재산 엄청 불린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일을 했으면 뭔가 남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가면 갈수록 약간 사람들이 푼돈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월급 관리 못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돈 관리 안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월급을 벌면 그냥 내가 현재 사는 거에 만족한다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미래 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 돈을 모으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돈 모아서 뭐 하려고? 그 돈 모아봤자 뭐 아파트 가지도 못하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결혼도 못하는데 어차피 나 결혼 못하는데 왜 힘들게 사냐? 지금 현재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 과거 대비.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제대로 많이 모은 분들이 없어요. 집이 잘 사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젊어서 돈을 안 모으잖아요. 나이 먹어서 저분께서 돈을 못 모읍니다. 아쉬워하시니 썰 나이 끝난 먹어서. 후 젊을 때 모았던 사람이 무스타파 나이 늘 먹어서 모아서 부탁드립니다. 젊을 때 모은 돈 가지고 부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보통 나이 먹고 후회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이 한 40 넘어서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젊을 때 뭐 했을까? 왜 젊을 때 왜 돈 관리 못 했을까? 그런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겠지. 왜냐? 젊었을 때 돈을 안 모은 사람들, 좀 등한시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맞고 가장 찬란한 시기가 맞아. 여자한테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값진 시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젊을 때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돼. 젊을 때. 젊을 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을 때 뭔가 만들어 놔야 돼요. 자산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자산 만드는 거는. 그렇게 해서 나이 먹어서 뭔가 좀 덩어리 형성해야 돼요. 그래야 나이 먹어서 삶이 편한 건데 나이 먹어서 만들어 놓는 게 없으면 불안불안합니다, 이게. 진짜로. 제 방송 여성분들 얼마 안 계시는데 그래도 보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요즘 여자분들이 좀 꾸미는데 좀 빠져가지고 성형 같은 데 돈 많이 쓴다거나 아니 여행이나 이제 명품 같은 돈 쓰는 사람들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성형해도 되는데 전 성형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형 뭐 눈코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눈코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뭐 너 더 나아가가지고 뭐 가슴 성형이나 아니면 지방 흡입 같은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그런가 부작용이 심하거든. 이게 성형이라는 게 무조건 부작용을 끼고 있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젊었을 때는 부작용이 있는지 못 느껴요. 나이 먹어서 느낍니다. 성형이라는 게 노화가 생기고 호르몬이 감소하고 근육이 없어지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성형은 좀 많이 했던 분이 나이 먹으면 좀 얼굴이 많이 좀 안 좋게 변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요. 성형해가지고 뭐 내가 무슨 연예인 할 게 아니라면 일반 사람이라면 그 돈 모아. 모으세요. 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성형을 해도 잠깐 이쁜 것 뿐이지 그 평생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제 방송을 보는 남녀분들은 젊을 때 좀 힘들더라도 돈을 모아야 돼. 우리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돈을 모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여자분들은 불가능합니다. 나이 먹어 돈을 모은다는 게 불가능해요. 젊을 때 돈을 모아야 돼. 젊었을 때. 그래야 인생이 한결 수월해져. 나이 먹고 돈까지 없잖아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게.
나이 먹고 늙었는데 이제 뭐 갖춘 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 나이 먹고 뭐 열심히 해도 이걸 뭔가 수익화 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지난 인생을 후회하는 거지. 내가 젊었을 때 뭐 했을까? 왜 그때 나한테 따끔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을까? 따끔하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안 들었는 것 뿐이에요. 앞으로 돈 없는 사람 힘들어. 가진 거 없는 사람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자분들 지금 뭐 겉으로 있어 보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직장을 못 다닌다, 결혼 못 하게 된다면 앞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분들 많이 생겨요. 생활고에 시달려도 그분들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 왜냐? 개인주의다 보니까 앞으로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떠받들어주고 그런 세상은 없어 이제.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돼. 자기 역할 못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 푼돈을 계속 모으다 보면 목돈이 됩니다. 큰돈 나가지 않게 여행, 소비 등 소득에 꼭 맞게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근면성실하게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분 아니지만 억대 부자가 되어 있고 마음도 푸근해진다. 항상 남과 비교하지 말고 겸손해지고 돈인 척 하지 말자.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티끌 모아 티끌이다. 티끌을 모은 지 얼마 안 되면 티끌이 맞아요. 티끌이 세산 정도 되려면 한두 달 모아가지고는 안 돼. 한 10년 이상 모아야 돼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왜 퇴사이라고 하냐면 이게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 근데 대부분 오래 걸리면서 돈을 티끌을 모으지 않아요. 그러니까 티끌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 모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 티끌을 모은 지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당장 한두 달 모으니까 얼마 안 되지. 여러분 봐. 동전 같은 거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어디 계산하다 동전 받을 거 아니야. 그 모아서 한 달 놔두면 얼마 됩니까? 2,000원 밖에 안 되잖아. 그 티끌이잖아. 근데 이거를 한 5년, 10년 모으면 어떻게 돼요? 대지저금통 한 3, 4개 채우지 않나? 그럼 그거 까면 어떻게 돼요? 보통 저도 예전에 대지저금통 채워가지고 한번 은행 가서 들고 와가지고 까본 적이 있는데 빨간색 그 큰 걸로 하면 30만 넘거든요. 보통은 30만 넘어요. 500원만 넣었으면 50만원 도 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 되려면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존버하면서 돈을 모아보면 아, 이 돈 모으는 게 무섭구나. 이 쌓이니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모은 지 얼마 안 될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모으거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무시할 수 없겠는데? 그게 태산인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목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목돈. 그러니까 뭐 꼭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항상 살다 보면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하게.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다니는 직장 잘린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큰 돈 필요한 거 맞죠? 그랬을 경우 이 목돈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서민들이 어떨 때 힘들어지냐면 큰 돈 나갈 일이 있는데 목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 받아요. 대출 왜 받겠어? 목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 안 되는 푼돈이라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돈도 관리 못하면 뭐 부자가 아니라 나중에 인생이 고달퍼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돈 나가지 않게 여행, 소비 등 소득에 맞게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이게 참 어렵지 이게. 말은 쉬운데 이걸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소득에 맞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여자분들은 여행 소비를 하면 안 됩니다. 여행 소비를 하기에는 본인들의 어떤 소득이 굉장히 적거든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알바한 돈 가지고 여행을 간다? 어디서 보니까 월급 400 이상 안 되면 여행 가지 말라고 들었는데 그럼 여자분들 여행 다 가면 안 돼. 그 논리라면. 근데 여자분들 보면 뭐 빚을 내서 여행 간다.
아니면 알바 바짝 해가도 여행 간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능력이 좋은데 여행 가라고 하면 안 말립니다. 갔다 와도 돌아올 곳이 있잖아.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분들 뭔가 문제가 뭐냐 하면 여행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불안한데 현생이 안 좋은데 뭔가 그런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여행 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 여행 가는 사람 상당수는요, 현생이 좀 골아픈 사람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오고 나면 별거 없어요. 이게 현생이 뭔가 우울하고 좀 암담하니까 그냥 그걸 잊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여행을 간다고 해서 한국이 안 돌아옵니까? 갑자기 내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없던 게 돼버립니까? 여행 갔다 오면 갑자기 돈이 많아져요? 여행 갔다 오면 갑자기 뭐 좋은 시장 취업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행을 가더라도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여행을 가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말한 논리를 해보면 여자분들 상당수 여행 못 갑니다. 왜냐면 다 뭔가 해놓은 게 없거든. 이게 불안하니까 가는 거야. 불안하니까. 왜 불안한데 여행을 가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면 뭐가 불안한지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회피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좀 많은 거고.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뭘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개업을 모이죠. 왜 남들이 다 여행 가는데 왜 너는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냐. 근면 성실하게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분 아니지만 억대 부자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억대는 요즘에 부자는 아니죠. 워낙에 부자의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억대 부자는 아니더라도 억대 자산가 될 수 있습니다. 억대 자산가. 그러니까 억대 자산가 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산을 억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있습니다. 억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요. 이게 든든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남들한테 뭐 내세울 거 없어도 마음이 든든해.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여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억대 자산을 만들게 되면 뭔가 유행하더라도 거기 쫓아다니지도 않고 오히려 사치를 안 하게 돼.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 사치를 부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억대 자산을 만든 사람은 사치를 안 부려. 왜냐? 아깝거든 이게. 오히려 소비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비 통제 못하죠. 가진 게 없고 불안하니까. 아무튼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해가지고 좀 자산을 불려가지고 이 티끌모아 태산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 여러가지 풍파가 많을 텐데, 그 내가 만든, 내가 일궈놓은 그 태산을 보면서 잘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